예.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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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면 고사리, 예. 고사리 수. 수. 자, 고사리 수예요. 이건 그 앞에 영상에 보셨죠? 그 가공했던 영상. 근데 고사리 수를 한 잔 딱 마셔보고, 담백하죠. 담백하고. 고소하고. 향도 18년이라고요? 있고. 예, 귀농한 지 18년 차입니다, 저는. 고사리 몇 년이라고요? 고사리 18년 차죠. 고사리 18년. 고사리를 18년을 하고, 예. 28에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 예. 우리 요즘 이제 젊은 청년 농업 귀농. 또 시골에 와서 예. 두 분 결혼.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같이 하고 예.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하시는 분들이 예. 결혼하고 그러면서 또 18년의 세월 해오면서 농촌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앞에 보셨지만 재배도 보셨고 가공도 보셨잖아요. 예. 보셨지만 이렇게 뭔가 상품을 만들면서 계속 해왔던 예. 두 분, 우리 김동욱 대표님, 예. 류다운 유다원입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아마 귀농을 고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귀농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고사리를 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부산 귀농학교를 나왔어요. 아, 부산 귀농학교. 예, 네. 거기서 귀농 교육을 저희가 한 1년 넘게 들었거든요. 귀농학교 좀 동문회에서 활동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텃밭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가 시상사 귀농학교를 제가 남원에 있는 시상사 귀농학교를 왔어요. 아, 남원의 귀농학교로. 예, 귀농학교 와서 2개월을 숙식을 했었어요 그때. 숙식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시상사 절이 있잖아요. 절에서 제가 조학실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옆에 마을에서 빈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귀농하다 보니 밥 먹는 것이 식주가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돈을 좀 많이 갖고 귀농했나요? 거의 돈도 없이 뭐 빈손으로 그냥 빈손으로. 가방 하나 메고 가방 하나 메고. 집을 나왔죠. 나,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즘 가출. 청년 농업이나 하면 예.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쵸. 뭐 해야 된다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예. 우리 대표님은 우리 만나기 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고사리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됐고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대표님 귀농하는 케이스잖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대표님은? 저는 이제 원래 대전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부모님을 제가 모실까 이제 저희가 칠형제거든요. 아우 자복하시네요. 예, 감나무 근데 집 이제 딸들이. 원래 고흥이 감나무가 예. 유명해요. 그래서 칠형제 중에 다른 이제 형제들은 다 자기 생활 터전이 있으니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엄마를 모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시골이니까 가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나에게 맞는 농사가 무엇일까 네. 그러던 중에 고사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고사리가 있구나.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엄마랑 같이 하면 80이 좋겠네. 80 넘으신 분하고 예.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고사리다. 예. 왜냐하면 어. 이제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은 매년 그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고사리는 한 번 심으면 끝이고, 한 번 심으면 끝이고.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감나무집 딸이라서 네. 감 그걸 무거워요. 들어봤는데 그렇죠. 따고 무거워서 못 해. 여자가 그걸 무거운 걸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고통이죠.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는 계속 먹어갈 거고. 네네. 그래서 고사리는 그냥 바구니에다 들고 음.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한입새 고사리로 전화를 딱 드렸더니 교육을 받으러. 아까 그 교육장. 예, 예. 거기가 지금 만난 장소예요? 예, 첫 네. 인연. 첫 인연에. 예. 오. 그래서 고사리 교육 얻다가 이렇게 멋진 시골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런 인연이 됐구나.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딱 고사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고사리는 사랑이다. 오. 감동이다 이러죠. 오. 동의하십니까? 예, 동양.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고사리를 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예. 가방 하나 메고 또 예. 빈집에 가서 예. 또 뭐 고치면서 살고 예. 그렇게 왔잖아요. 내가 뭐 고추, 뭐 고구마, 하여튼
시골 살 때는 다 해봤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농사를? 처음에는 벼농사도 해보고 벼농사. 고구마도 심기도 하고 벌도 임대해가지고 벌도 키우기도 했죠 그때. 임대해가지고. 네, 그래가 주로 이 지역에서 하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벌이 좀 병이 왔었어요 그때. 벌이. 예, 기후 변화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고사리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사리 전문적으로 하게 됐는데. 네, 마을에서 분양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장님이. 그러니까 함께 마을 분들과 같이 하게 된 것이 지금의. 하긴 그쪽에 그 남원이 고사리 좀 유명하잖아요 원래. 남원이 유명해요. 재배를 처음 거의 시작했어요 남원이. 저만 계속 보시면 제가 쑥스러워요. 예. 앞에도 보시다가 이쪽도 보시다가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남원이 고사리 유명했고 동네에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고사리 분양을 해가지고 예. 처음에 심기 시작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농하면 제일 고민이 작목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무작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오지만 맞아요. 막상 오면 또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 그때 옆에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이건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욕차사람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다 성공 케이스만 본다는데 대부분 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왔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떤 걸 해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기농하신 분들에게 작목 선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기농 선배님들이 또 하시는 그 1년에 50만 원 벌었다 자랑하시잖아요. 네. 저 부산 기농학기 출신이기 때문에 시사다 기농학기 출신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농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 들으면은 근데 처음에는 다 고생을 하세요. 저도 지금 실패 역사예요. 실패 역사. 실패 역사. 고구마 심었다가 실패하고, 고구마 실패하고, 고추 심었다가 병이 많아가 탄저병이 많아가지고 실패하고, 오디 심었다가 물을 초기 갈비를 잘못해가 실패하고, 관리 잘못 실패. 예, 돼지요. 그러고 흑돼지 잘못 키웠다가 막 나가고 막 잡으러 다니다가 실패하고, 염소도 마찬가지, 닭도 마찬가지고, 닭도 막 했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막 옆에 할머니가 막 죽여뿐다, 약풀을 죽여뿐다고 그런 약풀까지 막 들어가면서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공한 것은 토종 벌 키우는 거하고 고사리를 성공했어요. 토종벌. 예. 토종 벌도 끝내는 실패했죠 마지막에 전멸을 했으니까요. 회사에서. 근데 고사리가 제가 좀 기농해가지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좀 부지런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할머니들 주로 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마을의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들같이 손주같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을에 거도 수매를 하기도 하고 제 거도 판매도 하고 또 그때 제가 할 때 인터넷이 좀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좀 카페 판매, 블로그 판매 하다 보니까 판매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소비자 직거래를 하게 된. 그리고 센터에서 기술원에서 교육을 그때부터 인터넷 교육을 하더라고요. 박사님한테 교육 같은 거 듣고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스타팜이나 SNS나 등등으로 지금 쇼핑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판매가 잘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하고 시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기농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 보면 예. 생각들이 처음에는 뭔가를 생산을 자신도 많이 없고 많이 안 해봐서 그쵸. 뭘 해야 할지도 잘 확신이 서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또 가서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동네 어르신 거라든지 생산도 많이 하시니까 그걸 좀 판매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근데 그걸 실천하신 거잖아요. 제 물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를 못하면 가공을 해도 만들어도 팔지를 못하면 나중에 충기가 지나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저장이 안 되면.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인터넷으로 시작했던 게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한 기농하자마자 한 2년 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 16년 됐네요. 2004년 정도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작된 거네요. 기농 2002년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던 건 그럼 18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16년 정도 전에 2004년이면 우리나라 그 인터넷 판매 초기 단계 보통 이제 2002년에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기농도 거의 젊은 세대는 그렇죠. 초기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초기 기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속 그 과정의 모델이네요. 네. 그래서 그 동네 할머니들 거라든지 내 걸 팔게 되고 할머니들 인터넷 판매하게 되고 저도 마을에서 농사도 작업반 같은 데 들어가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계속 이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상품을 개발하게 돼요. 가공 상품을. 그죠?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상품이 지금 우리가 몇 가지나 있죠? 저희 고사리수 이제 상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음. 저는 이제 우리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사리 종근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고사리가 이제 우리 그 식탁 문화가 네. 이렇게 사라지면서 고사리 나무를 먹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종근을 팔고 있는데 그 고사리 이 시장이 좁아진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고사리 전국 1등인데 고사리 농가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판로를 개선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할까 생각하고 뭐 허브산악단에서 고사리 전분 활용한 뭐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와라비라고 해서 일본 말로 와라비가 고사리인데 그 와라비 전분으로 붕어 낚시밥, 떡밥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그게 수입으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갖고 국내 생산만 해도 좋겠다. 그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저쪽에 고사리 장아찌 있는데 고사리로 장아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아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고사리 나물밥, 고사리만 톡톡 털어 넣어가지고 하면 이제 나물밥이 완성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획기적인 건 그렇게 찾고 있던 와중에 그 고려대 박기롬 교수님이 이제 한국유업진흥원을 통해서 고사리 우수농가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조인이 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큰 이제 포인트였죠. 전환점이 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꾸준하게 염원을 하니까 제가 길이 정말 생긴 바랬었어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6차 산업 인증을 또 받아요. 예.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어렵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제가 2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어요. 1차 산업이 가공 원래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공이 안 됐는데 올해 작년부터 가공했지 우리가. 그렇죠. 가공을 네. 하게 된 건 2019년부터 네. 가공장을 가지고. 네. 예. 그럼 그 전에도 가공을 했지 않아요? OEM. 아 근데 그때는 1차 단순 가공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 저희가 산나물 삶는 것은 가공이 아니잖아요. 단순 가공이에요. 그래서 산나물하고 뭐 건조 농산물은 했는데 실제로 가공 허가를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공 기계들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맞아요.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자꾸 뭐 상품 개발하면 이런 포장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이것이 제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재고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판매가 안 되는데 일단은 시도를 하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6차 산업 인증을 받기까지 우리가 가공도 하게 되고 고사리를 하다 보니 다른 나물은 없어요. 일단 고사리 가지고 하고 고사리 네. 분양, 뻥잎, 취나물 등등. 종분을 분양하고 예. 고사리 계열은 지금 고사리 삶은 고사리 나물밥. 나물밥을 만들고 고사리 술을 만들고 고사리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고 이런 류 가면서 또 이제 그 바로 밥솥에다가 이것만 털어 넣으면 이제 우리가 그 산나물은 요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삶고 불리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밥에다가 털어 넣으면 그냥 나물밥이 밥, 반찬, 국. 저희가 산나물 즉석 시래국이라고 냉동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제가 나물을 하고 시래기하고 양념을 해놔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를 냉동을 해놓은 거를 털어놓고 물을 부으면은 국이 되는 거예요. 3, 4인분의 국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네. 그렇게 버무려 놨다가 냉동을 해놨다가 그거 겨울철에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냉동 산나물 국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그럼 상품들이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고사리 하나로 고사리뿐만 저희가 아니라 다른 상품도 있잖아 또. 지금 이제 그 또 이거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어떤 걸 준비를 하냐면 고사리를 이제 독성 제거하는 것들은 고려대 박기롬 교수님하고 같이 MOU 하면서 검사는 이제 그 서울 박기롬 바이오센터에. 교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독성이 없나 있나 정말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안전해질 그리고 때까지. 버린 것도 많았어요. 저희가 이런 시험 가공을 하면서 잃어보기도 하고 죄려보면서 많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농산물 같은 경우 예. 만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판매가 문제잖아요. 판매가 그쵸. 문제. 마케팅이나 판매는 어떻게 프로세스가 해왔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초기 단계하고 지금 요즘 현재는 단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판매전을 장터를 못 나가는데 그 전에는 판매 장터 있잖아요. 판매 장터. 서울 같은 데나 네. 그런 뭐 백스코나 그런 데 있잖아요. 박람회. 박람회를 좀 나갔었어요. 박람회 나가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매를 한 루트는 인터넷 판매잖아요. 인터넷 판매. 그러고 지금 인터넷 이때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문자나 SNS 그런 걸로 아름아름 판매를 지금 뭐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일단은 저희가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먹어보고 맛없으면 네. 소개 안 시켜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맛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친구한테 팔았는데 친구가 또 소개시켜준다거나 그러고 아니면 동생이 회사에다가 회사 직원분들한테 소개시켜줘 누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개 아름아름 또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준다거나 또 친구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또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판매를 늘어났어요. 어떻게 고객 관리라든가 판매를 하면서 고객 상담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농산물을 팔아보니까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고 그리고 또 판매를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것들이에요? 친절하고 끼워주고 하잖아. 덤으로도 드리고. 이제 판매가 정말 쉽지는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도시에 있는 분들은 하나라도 더 끼워주면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매를 늘릴 때 이렇게 그 증정 상품을 항상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증정할 수 있는 상품. 네. 그러니까 나무를 해도 옆에 이제 괜찮은 나물이 있으면 요리법을 종이에다 적어서 그걸 끼워가지고 그러고 보면 나중에 그거 해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리고 나물이 어려운지 알았는데 그냥 주무시기 전에 불려놨다가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볶으면 되니까 그 원맛 제대로 살아서 좋더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래기 그거 쓰고 하면서 나면 무를 지금 뭐 다 말리고 또 가루를 내서 그것도 증정하려고 놔두고 또 호박도 말려서 이제 여긴 다 농촌이잖아요.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를 안 해도 옆에 있는 농가 어르신들이 주시면 그것을 이제 잘 말려가지고 또 끼워서 주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하면서 덤이네요, 덤. 예, 덤 마케팅이네요. 정이죠, 정박. 정. 덤앤 정. 덤앤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튼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나물의 특성상 보름 같은 때 그렇죠. 이제 선물 그런 게 선물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한 선물들을 의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손포장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쵸. 크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데 또 해서 홍보 리플렛 잘 챙겨갖고 또 하면 이제 그런데 보시고 또 어르신들 한 6, 70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을 찾게 되면서 재주문. 그 나물들을 주시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직거래는 조금 이렇게 낮아졌고요. 단체로. 예, 그 주문하는 게 조금 낮아졌고 지금은 이제 커진 게 뭐냐면 그 나물 그러니까 반찬집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거기서 주문 식당이나 반찬집에서 많이 주문. 그래서 개인들은 주문이 좀 조금 대량으로. 줄어든 반면 반찬집 도매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 마음이 다 진실을 추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 같으면 음식점이나 반찬집에서 우리 나물이 지금 없어요? 아니면 너무 비싸요? 이러면 그 중국산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인드 자체가 가치 자체가 딱 진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고사리를 원물로 해서 가격 차이가 2만 원이 나는데도 그걸 구해달라. 우리는 저기 이렇게 원물 고사리 같은 거, 산나물 같은 거 여기서 우리나라 걸 우리는 국산, 쓰는 걸 지리산 그런 걸로 기본 따지면 원칙으로 건강. 한다. 그래서 야 세상이 되게 맑아졌구나. 식생을 근데 맑은 생활을 하고 맑게 대하기 때문에 맑은 사람이 모이는 거야 지금. 에너지가 통하는 거지. 그런가? 아니, 네.
그 감사해요.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고객층을 만들어낼 거냐도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예. 아,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그 개인 고객이 줄어들고 식당, 식당이라든가 반찬 가게. 도시락 가게라든지 네. 또 늘어나잖아요. 네. 배달 문화. 네. 그러니까 1인 가족들이 옛날에는 네. 아니면 좀 속이면 직접 사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 전화하면 바로 배달이 와주니까 예. 거기서 이제 중간 거점이 생긴 거죠. 예, 바뀐 거죠, 문화가. 말씀을 잘하세요. 또박또박 잘하시거든요. 상담을 전공하셨나요? 제가 청소년 교육학을 전공하고 청소년 교육학. 네, 그래서 상담 쪽에 약간 이제 일을 해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인생 상담하고. 전문이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인생 상담이야. 그러면 고객분들하고 또 친해져. 맨날 전화만 잡고 있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인사하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상담을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프신 분들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자연을 찾는 게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사실상 많이 전화를 그렇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또 그 아픈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더 되는 들어주게 될 예. 때가 있어요. 또 10년 넘게 주문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10년 넘게 주문하시고. 예, 고객분들도 네. 제가 처음 기능했을 때부터 뭐 그때는 처음에는 오디 재배도 해보고 다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부터 다양하게 드셨겠네. 예, 고구마도 주문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했으면 하나밖에 못 드시는데. 내가 용돈도 주시는 분, 할머니 어떤 분 용돈도 3만 원 보내고 5만 원 보내는 분도 있어요. 쓰라고. 근데 내가 그때는 좀 그걸 알고 뭐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다고만 생각한 게 좀 그렇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귀농을 선택을 어떤 것 같아요? 18년을 지나 보니까 예. 잘했다 됐다.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좀 지금 46인데도 건강 문제를 받아보면 10년 건강 검진 결과에 나오잖아요. 실제 나이보다 많다 적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10년 어리게 나오니까 10년 어린 기분이 아주 좋아요. 지금. 예. 항상 젊으세요. 항상 젊어.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골에 와서 시골 어떻게 보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귀농에 이제 뭐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데 또 농촌에 같이 생활을 하고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대표 형이 7년? 농업에 오신 지 7년 된 거예요. 그쵸. 기농한 지가. 근데 하면서 정말 이제 처음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농사를 다 알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함께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래기하고 남은 그 무 같이 나눔하고 김장 나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도 보면 하고. 눈에 커다랗게 어떤 그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마음을 그냥 나누는 나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 전화가 와도 항상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짐. 잊지 마음을, 말고 예, 잃지 들을. 말자. 그건 항상 가지고 있고 마음을 내가 이거 지금 계산으로 하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건 자랑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 예, 항상 이때까지 그걸 느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은.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고사리라는 게 되게 심는 토양이나 심는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활착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 이제 어떨 때 뭐 니네 이제 욕구하시는. 어르신들이 사기꾼 막 이러면 그때 마음이 나, 너무 나 사기 그런 거 안 하고 진심으로 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좋은 걸 들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문을 해오죠.
이게 이제 밭을 메면서도 잘 되라 하고 또 종군을 보들 때 항상 염원하는 마음이에요. 잘 자라다오. 제발 잘 자라다오. 제발 잘 가서 잘 커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우리 고사리다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잘 됐다면 이것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어르신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러죠. 그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농사는 저는 기다려야 돼.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우리 두 분을 만난 것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냥 어떤 놈 가지 않고 제 강의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 분들 농업대학교. 또 이제 그러면서 또 농업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참 농업에 이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서 영상을 어떤 분을 찍을까 지금 리스트업을 딱 해놨어요. 지금 앞에다가도 어디 또 누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표님을. 근데 고사리 교육을 오게 된 거예요. 저기에 산내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또 대표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세요. SNS를 많이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기를 듣다시피. 아까도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냐고 팔았냐고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라 그러죠. 패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에 이분들 만나시려면 그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김동욱을 인터넷에 보시면 거기에 그 검색창에서 한입새 그 왜 그래 한입새 이게? 제가 한입새 브랜드를 만든 것이 참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한입새가 뭐 보면 옛날에 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브랜드 교육을 하는데 한 하는 거예요. 제가 시를 쓰거든요. 원래 사랑한 자의 시라고 제가 시를 쓰는데 거기서 제 시어 중에서 한자를 찾다 보니까 한입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브랜드를 등록할지도 몰랐어요. 한입새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등록했거든요. 그랬더만 되는 거예요. 그래 한입새라고 그냥 그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제 영혼에서 나온 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영혼에 나온 브랜드를 검색하시면 영혼이 만납니다. 그래서 시인이시라서. 네, 시인이니까. 지리산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리산 드림. 제가 이름 줘줬어요. 네, 그냥 그게 딱 개인적으로 맞는 게 지리산에 나는 농산물을 잘해서 소비자분께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지리산에서 꿈을 키우고 가꾸겠다. 두 가지가. 수업 시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네. 물어봤어. 똑같아요. 브랜드. 그때 지리산 드림. 저는 한입새는 제가 생산 유통을 하고요. 안 사람은 지리산 드림인데 그거 가공 체험을 하는 쪽입니다. 가공 체험하는 쪽이고요. 약간 나눴습니다. 오늘 그 18년 그 다음에 두 분 만나가지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짧은 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윤선박 현장TV는 현장과 또 새로 하신 분들과 그리고 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 인연을 맺어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개의 영상 잘 보시면서 꼭 앞에 제일 처음에 뭐 재배부터 가공해왔던 과정을 보시고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또 한 농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지리산 한입새네요. 한입새. 한입새 딱 들어가 보면 상품이 지금 어떻게 있나요? 저희가 고사리부터 시작해서 뽕잎, 취나물, 뭐 기타 산나물 있잖아요. 뭐 곤달비 나물이나 뭐 숙고정이 나물이나 뭐 토란대나 산나물 산에서 나오는 나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계세요? 그 인터넷에 보면 어디에서 뭘 치면 되나요? 지리산 한입새. 지리산 한입새를 치면 이 공간이 지금 대표님이 판매 공간. 그냥 임시로 사무실 공간입니다. 사무실 공간. 사무실에서 나물도 저장을 하고. 나물 저장하고. 포장하고 뭐 인터넷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봄철에 3, 4월 달에 고사리 정권 분양을 하는데 그때 홍보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보겠습니다.